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 집사입니다. 담배님들, 상여라고 하죠. 장래용 가마. 사람이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타는 그거. 가마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타는 거라 일반 평민들은 살아서 타기 힘드니까 죽어서 먼 길 떠나기 전에 가마 한번 태워주자고 만든 거라던데, 이게 의미가 어떻든 어릴 때 얼핏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여를 복원하는 상여집이 있고, 그 상여집을 관리하는 관리인도 있고. 그런데요, 어린 나이에 죽으면 상여를 태우지 않았나 보죠? 만약 그렇다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네요. 어린 나이에 죽은 것도 불쌍한데. 이번 이야기는 남자람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자람쥐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남자람쥐님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건 10여 년 전쯤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직접 경험한 일이고 수십 년이 흘러도 말이죠, 그날 경험한 일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꿈에서도 나올 정도로 엄청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얘기는 이래요. 할아버지는 어려서 친가 사정이 좋지 못해서 외가에서 사셨거든요. 그런데 외가도 그닥 살림 형편이 좋지 못했다네요. 그리고 외가는 마을 외곽 쪽에 그 상여집 있죠. 할아버지 외조부님은 그 상여집을 관리하는 일도 겸해서 대기 상여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대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는 그 친구분 집이 그 상여집을 지나서 처음 나오는 집이었고, 그 집이 원래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한 명이 한참 어려서 죽고, 그래서 당시에는 할아버지 친구인 첫째랑 그 동생 이렇게 둘만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나무하러 산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친구분. 근데 나무를 하러 갈 시간인데 친구가 오질 않더래요. 근데 할아버지 외조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집 큰아가 죽었다고, 동생 먹이겠다고 밤에 개울에 가지 치러 갔다가 죽었다고. 외조부께서 깊이 있게 알려주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땐 나이도 어리고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더래요. 그냥 친구가 죽었다는 슬픈 그 감정 정도? 그리고 외가랑 그 집이랑 어른들도 친하게 지내서 그 일이 있고 집안 어른들은 그 집으로 가셨대요. 손이 많이 필요할 거라면서. 그러고는 할아버지한테는 집에 있으라면서.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집에 혼자 있는 거죠. 마루에 올라앉아서 하늘 한번 보고 먼 산 한번 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래요.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이 죽은 친구 얼굴처럼 보이더라고. 그제야 이제 못 보는구나 싶더라는 거죠. 그리고 몇 달 지나서였나 그쯤 됐을 거라는데, 그때 심부름으로 옆집을 갈 일이 있었대요. 이전에 죽은 친구네 집인 거죠. 그래서 그때 상여집 앞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외가에서 그 집까지 가는 길은 거기 하나뿐이라 그 앞을 지났는데 상여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소리가 나더래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모라모라 막 수근수근거리는 소리. 그래서 안에 사람이 있나 싶어서 상여집 앞에 서서 쳐다봤더니 사람은 없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겁에 질려서는 그냥 냅다 달리는 거예요, 그 옆집까지.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그 집에서 구슬하고 있네. 쟁반에 물을 받아두고 무당이 앞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린 나이엔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렇더래요.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는데, 어쨌든 그러다 무당이 딱 멈추더니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할아버지 외조부께서 오셔서는 할아버지한테 어여 가자고 그러셔서 할아버지는 외가로 외조부님이랑 같이 돌아갔다는데요. 돌아와서 어른들 하는 말이 거기 상여집 지붕에 얼마 전에 죽은 할아버지 친구가 앉아있더라고. 마을 사람들 며칠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친구 집에서는 무당을 불러서 구슬한 거고, 아무래도 어려서 바로 매장을 했는데 그 상이라도 태울 걸 그랬다면서 어른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할아버지는 그 말에
아까 상여집 앞을 지나갈 때 사람 소리를 들었다고? 친구 목소리는 아니고 여러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였다고 하니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면서, 그리고 절대 그 집엔 가지 말라면서 엄하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고,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어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건너방에서 막내 외삼촌하고 같이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건너방에도 들리더라고 그래요. 어른들 말이 다른 무당이 왔다면서. 그런데 그 무당이 굿을 한참 하다가 그 집 대문을 보면서요, 대문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쌀이로 만든 울타리에 판자 이어서 만든 문이었거든요. 거길 쳐다보면서 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무당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쪽을 봤겠죠. 그때 며칠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며칠 주저앉고, 그리고 죽은 그 친구 어머니가 그때 대성통곡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이젠 맘 편히 떠나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놀라고 주저앉은 사람들 말이 그 대문 옆에 죽은 친구가요, 문 한쪽 그늘진 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인 사람이 몇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외조부께서 그 할아버지께 친구 집에 가지 말라고 한 건, 처음엔 심부름을 보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죽은 친구가 저선길 그 버스 아마 할아버지를 데려갈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엄하게 하셨던 거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죠. 어쨌든 그 뒤로는 할아버지도 그 집엔 갈 일이 없었고요. 마을에서도 돌아가신 할아버지 친구를 봤다는 일도 그 뒤로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 직접 경험하신 경험담이라는 거죠. 남자람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사연을 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아이가 죽었을 땐 묘를 쓰지 않고 애장을 했었나 하는. 그래서 찾아봤어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엄청 많았잖아요. 많이 죽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말이죠. 병이든 사고든 뭐 어떤 이유로든. 그래서 아이들이 죽으면 부잣집이야 여유가 되니까 관을 사용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집에서는 관을 사용하지 않고 수의도 입히지 않고 염도하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힌 뒤에,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고 사정마다 다르지만요, 그렇게 옷을 입힌 뒤 호디불이나 삼배로 싸서 묻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묻어주는 곳은 일반 묘지가 아닌 따로 구별되는 장소가 있었고, 그런 장소는 대부분 마을 근처 후미진 산골짜기나 공동묘지 근처였고, 사람들은 그런 곳들을 애장터, 애장골, 애장자리 혹은 애기당 등으로 불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찍 죽은 아기 같은 경우엔 가족 일원으로 보지 않아서 애장 무덤은 봉분이 아닌 평장으로 한 게 일반적인 사례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사를 치르는 경우에도 부모가 하지 않고 남이 대신 장사를 치렀고, 죽은 아기의 엄마는 장사 때 방 안에서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거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던데 이런 내용을 보니까 많이 슬프네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드네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들,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진짜 작업을 하다가 참고 제가 앞부분 멘트는 작업 마지막에 하는데 앞부분 멘트를 시작하려니 다시 생각나서 진정 좀 하고, 집안에 저주가 붙었다는 말, 그런 말 가끔 듣잖아요. 그렇게 저주가 붙어서 쫄딱망한 집안이 있는데 그게 참 바람직한 결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연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사연입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일본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얘기는 절친 사토시에게 들은 얘기고요. 사토시 집안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전에는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뭐 이젠 집안엔 사토시만 남아서 말이죠. 얘기해도 문제될 게 없다라면서
사토시 친가는 나가사키에 있는 어느 작은 섬에 있고 의원도 배출한 이름 있는 가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입 밖에 낼 수도 없고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그런 과거가 있는 가문인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사토시 친가 쪽 혈육은 사토시 위로 모두 돌아가시고 사토시 혼자 남은 거죠. 사토시 아버지는 뭐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나서 사토시랑 사토시 어머니를 두고 도망가다시피 동경으로 가버렸고, 그 뒤에 사토시 어머니도 사토시를 친가에 맡기고 다른 데로 간 거죠. 그리고 사토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 집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성과 인연이 끊겼다라는 사토시 말. 사토시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집안에선 사토시랑 사토시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이라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없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얘기도 그때 자기네 집에 저주가 낀 것 같다면서 들려줬던 거예요. 사토시가 집안의 그 숨은 비밀을 알게 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무렵. 이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잖아요, 사토시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느 날 사토시 손을 잡더니 본가를 쭉 둘러보면서 직접 사토시에게 알려주셨다네요. 사토시 집안이 외국으로 인신매매하는 걸 생업으로 해왔다고. 정확히는 인신매매로 애들을 사들인 뒤에 애들을 해외로 수출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예절과 언어를 교육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사토시 집안은 그 짓을 무로마치 시대 이전부터 시작해서 쇼와 시대 초기까지 이어왔다는 것도. 그러니까 130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사토시에게 이 말을 해준 할아버지도 얘기를 해준 뒤 2002년 9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그런 집안일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실제로 보면서 자랐다라고 하셨다네요. 먼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집안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전국 농촌을 돌면서 아이들을 사오는 업자가 있대요. 그리고 그 업자가 데려온 아이들을 사토시 집안에서 다시 사들이는 걸로 시작하는 거죠. 할아버지 말에 의하면 당시 시세로 대체로 남자아이는 50엔, 여자아이가 20엔 정도였다고 그래요. 10엔이 현재 가치로 1만엔 정도 되는 모양인데 한 사람 목숨값이 2만엔, 5만엔 정도였다는 게 그게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사들이는 최종 가격이 그렇다는 건 그 업자가 실제 아이들 부모에게는 그 반 정도밖에 지불하지 않았겠죠. 너무 비참한 일이지만 그 정도로 빈궁했다는 거죠. 그렇게 데려온 그 아이들은 집안에서 소중하게 취급하는데 사람이라기보다는 물건이라는 의미가 있죠. 예쁜 양복을 입고 맛날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 놀면서 지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은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데 언어며 그리며 예절까지, 여자아이에게는 요리까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서양식으로만, 외국에 나가도 곤란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토시 본가는 겉보기엔 1층 건물처럼 보이지만 2층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2층에는 창이 없고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창이 없기 때문에 2층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이 2층에 몇 개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팔려가기 전까지 그 방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2층으로 오르기 위한 계단에는 좀 특이한 특징이 있었는데 말이죠. 2층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 그거 1층에서 계단을 연결해야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었다네요. 1층에서 계단을 연결하지 않으면 내려올 수 없었다는 거죠. 아이들이 도망갈 수 없도록 말이죠. 사토시도 할아버지가 얘기해 줄 때 그 2층 방을 직접 보고 진짜 있는 걸 확인까지 했다는데요. 그때는 계단이 없어서 올라가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 집 중앙부에 두레박과 비슷한 장치가 있다는 거. 그건 사람이 탈 수 없는 작은 크기의 장치였는데 말이죠.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라든지 생활이나 교육에 필요한 도구를 올려주기 위해서만 그 장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끔찍한 건 말이죠. 발육이 나쁜 아이라든지 팔리지 않고 15세를 넘긴 여자아이는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인 아이들을 버리는 그런 우물이 집안에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도망가려고 했다든지 지능이 떨어져서 교육을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라든지 아님 무언가 어떤 이유로 상품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아이들을 가둬두는 감옥까지 있었대요. 그렇게 감옥에 아이들을 가둬두고 독을 사용해서 죽인 뒤
그 우물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없지만 이 나이가 차도 팔리지 않는 남자아이는 근처에 있는 섬으로 노예로 팔아버렸고 말이죠. 사토시가 갔을 땐 우물은 흔적도 없었는데 우물이 있었다는 정원 한 구석이에요. 소리랑 오랜 세월 손으로 엄청 만졌는지 솔령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장이 새겨진 아주 반들반들한 바위가 놓여 있었다네요. 그리고 사토시 할아버지 말이 아이를 떨어뜨리고 나서 말이죠, 가끔 우물에서 소리가 들려온 적도 있었다고 하더래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라든지 친구를 넣어줘 라든지 우물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 걸 들은 그런 경험이 적잖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토시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란 다음에 본가에서 나온 뒤에는 다시는 본가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집을 철거할 때도 입회하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사토시 아버지는 사토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물려받은 집안 모든 재산을요, 섬에서 집을 관리해주고 있는 사람에게 그 처분을 이름해버렸다는데, 그때 사토시 아버지도 그 저주받은 섬엔 가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분명 집안에 억울한 영혼들의 저주가 낀 거라면서. 저주가 끼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면서 말이죠.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인신매매야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그렇다 보니 이 얘기가 허무맹랑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사람을 팔고 산다. 에휴, 이렇게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을 정도로 악한 분들께도 사람이 만든 사람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 걸까요? 짐승보다도 못할 정도로 성실하게 악한 분들에게 사람의 법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혹시 옛날 극장 기억나세요? 경사가 심한 좁고 높은 계단이 있고 어떤 극장은 그 계단이 미끄럽기까지 하고. 제가 극장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진짜 병적으로 싫어하는데, 예전에 84태권브이라고 그 만화 영화를 학교에서 단체로 그거 보러 갔다가 그 극장 계단에서 미끄러지고 굴렀거든요. 대박이었죠. 그래서 그 뒤로는 극장에 가지 않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돼도 안엔 들어가지 않고 있죠. 이것도 나름 트라우마였는지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극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비타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비타님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얘기는 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얘기인데요. 극장이 흔하지 않던 시절 서울 외곽 지역에 극장이 하나 생겼고, 그 극장 영사실에서 할아버지 친구분이 근무를 하셨대요. 아래부터는 평인상 할아버지 친구분을 영식씨라고 할게요. 그때 먹고 살기도 힘들 때기도 하고 혹시나 영사실에서 화재가 날 수도 있다고 그래서요, 영사실에서 영식씨 말고도 영사기 돌리는 분들이 그 3명이 계셨는데, 그 3명은 영사실에서 먹고 자면서 생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간판 그리는 분들까지 그 극장에 따로 준비된 작은 방에서 숙식을 해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영식씨가 극장에서 일한 지 2주 정도 지났을죠? 엄청난 폭우가 내리던 날이었대요. 그리고 그날도 영식씨는 다른 때처럼 영사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다른 둘하고. 그런데 그렇게 잠을 자는데 복도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런 소리. 그건 분명 누군가가 영사실 밖 복도를 슬리퍼를 끌면서 걷고 있는 듯한 그런 소리였던 거예요.
이 시간에 누가 영사실 주변을 얼쩡거릴 리는 없고 도둑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겁도 나고, 그래서 같이 자던 두 분을 깨웠대요. 그리고 그때 영사실에서 생활하는 셋 모두 다 같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말이죠. 쓱싹 쓱싹 하면서 슬리퍼 끄는 소리. 그때 영사실 문에는 화재 확인을 위해서 밖에서도 영사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창이 하나 있었대요. 영사실 안에 있는 영식 씨랑 동료들은 그 영사실 문에 있는 작은 창으로 복도를 걷는 존재를 보게 됐고요. 신발을 질질 끌고 다니는 소리가 신경 쓰여서 먼저 신발 쪽을 보게 된 거죠. 보기 전까지는 슬리퍼라고 생각했던 그 소리, 슬리퍼가 아닌 검은 고무신 같기도 하고 뭐 썩은 집신 같기도 하고, 어두워서 정확히는 그게 안 보이는데 하여튼 슬리퍼는 아니더래요. 아무튼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그렇게 신발을 질질 끌면서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사실에서 그걸 본 세 사람은 너무 겁나고 두려워서는 오들오들 떨면서 조심스럽게 그 여자 시선이랑 반대쪽 방향으로 서서 눈동자만 슬쩍슬쩍 돌려가면서 복도를 바라봤대요. 그리고 그렇게 신발을 끌면서 걷던 여자는 영사실을 지나서 영사실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고, 그리고 여자가 들어가는 화장실에서는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대요. 내 가에 물이 새야 말이에요 하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흐느끼는 소리가 그때 내리던 폭우 소리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울려 퍼지면서 들려오는데, 그러다 그 뒤엔 셋 다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춥다고, 너무 춥다면서 여자가 울면서 흐느끼는 말이 들려왔대요. 그리고 점점 폭우는 더 강하게 들리고, 흐느끼는 소리도 뒷소리랑 섞여서 더 괴기스럽게 들리고, 그 상황에 등골이 오싹해진 영식 씨랑 동료들은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알겠더라는 거죠. 지금 저 존재는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사람이 아닌 게 확실한 게, 상영이 끝나면 극장문을 꼭 잠그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사람이 절대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은 그 뒤부터 날이 밝아올 때까지 공포에 떨면서 서로를 의지한 채 끌어안듯이 모여 있었대요. 그 소리며 분위기며 전해오는 느낌이 그만큼 무서웠다고 그래요. 한동안 이어지던 여자 통곡 소리도 날이 밝아오자 끝이 났고, 세 사람은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무서울 게 없지 않겠냐면서 영식 씨가 먼저 화장실에 한번 가보자고 말을 꺼냈대요. 그래서 다 같이 화장실로 갔는데 화장실엔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분명 셋 다 여자가 신발을 질질 끌면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걸 봤고, 밤새 여자가 흐느끼면서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 기묘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 뒤로도 비가 내리는 날이면 어린아이 귀신, 할머니 귀신이 영사실 복도를 지나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 쪽에서 귀신들이 하는 말이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춥다고, 너무 춥다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그리고 그런 이유로 영사실에서 생활하는 셋은 화장실에 갈 때 모두 같이 가는 그런 웃지 못할 그림이 그려졌고 말이죠. 그리고 셋 모두 살도 엄청 빠지기 시작했고, 사람 몰골이 말이 아니게 변해갔대요. 그런 상황인데도 극장에서 나오면 그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거 참아가면서 버틴 거예요, 셋은.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술자리에서 영사실 복도 귀신 얘기가 나왔고, 영식 씨는 극장 간판치라는 분들에게 그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요즘 영사실 쪽에 귀신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리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실은 극장을 올린 자리에 그 아래에 무덤들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그런 일이 생기니까 영식 씨랑 동료들은 극장 사장한테 몇 번을 계속 얘기했고, 극장 사장도 극장 아래에 무덤이 있었다는 걸 아니까 꽉 막힌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화장실 자리 그 주변을 봤다는데 말이죠, 거기에서 공사하면서 처리하지 못한 관들이요 몇 개가 더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화장실 아래 상황이 비가 오면 화장실 바닥 밑으로 물이 흘렀고, 그 물은 시신들이 묻혀있는 곳까지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죽은 후에도 고통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지더래요. 그리고 그제야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한 말들이 뭔 말을 했던 건지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들어있는 관에 물이 새어 들어온다고. 그래서 춥다고 하는 말이었다는 거. 그리고 화장실 근처 그 아래에 남아있는 관들을 옮긴 뒤부터는 영사실 복도에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영가들을 보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슬프면서도 무서운 경험담이었어요. 실제 이런 상황을 경험한다면 그렇잖아요. 극장 문을 닫은 뒤엔 외부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데 거길 생판 모르는 사람이 지나다니고, 이게 폭우만 내려도 분위기가 아름다운 상황인데 거기에 흐느끼는 곡소리에 이상한 말까지 들리고, 소리가 들렸던 화장실 주변을 팠더니 관들이 나왔다. 이걸 직접 경험한다면 엄청난 트라우마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 이런 일들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면 말이죠. 교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